계속 이렇게 노출이 됐었는데요. 어른을 찾습니다라는 이 사진은요, 이 그림은요, 대전에 있는 박석신 선생님이라는 화가 작가가 그려준 저희의 이제 작품입니다. 항상 이것들을 갖고 다니는데요. 박석신 선생님은 이제 화촉기행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많이 활동을 하시고요. 인성교육 또는 여러 선생님들 연수에 다니면서 선생님들한테 울림과 떨림을 주시는 분입니다. 되게 빨리 넘어가 버렸네요. 잠깐만요. 자, 죄송합니다. 앞으로 한번 넘겨주세요. 처음으로. 자, 이게 사진이 나버렸네요. 워낙 요 그림을 같이 좀 공유를 하려고 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박석진 선생님께서 연수에서 쓰셨던 그림입니다. 어떤 선생님의 사연이었어요. 등이 굽은 어머니의 모습, 엄마의 등은 내가 넘어온 산등성이었다라고 해서 그 어머니에 대한 그 이야기를 했던 그 사진입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요,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를 좀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저렇게 허리는 등은 굽지 않았지만 저 모습 그대로 밭에서 호미를 들이고 항상 호미질을 하셨습니다. 때로는 아들로서 좀 짜증이 났었어요. 왜 짜증이 나냐면 굳이 풀이 크지도 않았는데요. 항상 자주 밭에 가서 이제 김을 메고 있더라는 거죠. 어떡하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 조금 길어서 풀이 길어지면 호랑이 나오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곤 했는데요. 왜 더 안타까움을 느꼈었냐면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심장병에 있으셨습니다. 심장병이 있으셔서 저렇게 일하면 안 좋은데 라고 생각하는데 가서 일을 하시더라는 거죠. 좀 짜증 났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요. 올해 이제 저희 학교에 이제 텃밭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텃밭을 시작하고요. 모종을 심고 또 파종을 하고 나니까 이제 잡초가 자라나더라고요. 잡초가 자라납니다. 이제 풀을 뽑아야겠죠. 선생님입니다. 직업병이 있어요. 뭐냐면 아이들을 불러놓고 설명을 하고 싶어요.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잘 불러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잡초야. 뽑아야 돼. 왜 뽑아야 될까? 안 뽑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안 뽑으면 아마 이게 무성하게 자라서 아마 니네들이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어. 참 멋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 최고에 있는 학생들도 몇 명 찾아왔는데요. 저 나름대로 참 멋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얘들아, 이걸 자라서 냅둬서 너희들이 때를 놓치면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꼭 풀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 몸매도 그렇습니다. 제 몸매가 처음부터 이렇게 이제 큼직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저도 날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게 불어 있는데요. 감당할 수 없더라고요. 근데 몸만 또 그렇겠습니까? 마음도 그럴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도 우리들 마음 속에 아주 작은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증오와 분노와 이런 것들, 불신과 이런 것들이 커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감당할 수 없겠구나. 어느 순간 감당할 수 없겠구나. 저는 어머니를 통해서 그걸 배웠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선생이죠. 저는 교사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오히려 선생이란 말을 더 좋아해요. 선생님이란 말을 더 좋아합니다. 저는 학교에서 선생님이지만 저희 어머니는 삶으로서 저에게 선생님이셨어요. 호랑이 나오더라. 풀 뽑아라. 때가 있단다. 그리고 그것을 시간이 흘러서 깨달음으로 받은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 마음도 때가 있을 거다. 그거를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불신이나 이런 것들을 내버려 두면 어느 순간 우리도 감당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이 인성을 얘기하다 보면 인성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성은요, 나를 아끼고 사랑하고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만큼
너도 사랑하고, 그리고 너와 내가 함께 사랑할 수 있는 이 환경까지도 아끼고 사랑하는 게 인성이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직, 책임, 배려, 존중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기 위한 요소일 뿐이라는 거죠.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지혜의 한 덕목이라는 거죠. 그러려면은 이 선생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 중요할까요? 아이들의 마음속에 만약에요, 어른들에 대한 불신이 생긴다면, 아이들에게 어른에 대한 불신이 생긴다면 그 아이들이 정말 따뜻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들 마음속에 어른들에 대한 불신이 계속 키워가다 보면 결국 우리도 감당할 수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하나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드라마입니다. 잠깐 쉬어갈 겸 보고 가겠습니다. 소리를 또 빼놨어요, 우리 친구가. 의심하고 미워하게 만들었어요.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서로 돕고 위로하며 살아야 된다는 어른들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고, 사람들은 남의 불행에 관심조차 없다고. 아니, 오히려 재미난 구경거리일 뿐이니까 아무도 믿지 말라고. 세상엔 좋은 사람보다 나쁜 사람이 훨씬 더 많다고. 이봐요. 당신이 아무 생각 없이 떠들었던 그 악의적인 말들이 우리의 마음을 핥히고 짓밟고 찢어놨다고요. 정미 얼굴의 상처는 곧 아물겠지만 우리 수호의 마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아요. 사람을 믿고 우정만큼 좋은 게 없다고 믿었으면 그렇게 믿고 있는 우리한테 당신은 우정을 빼앗고 믿음을 빼앗은 겁니다. 그럼 동수가 알바한 돈으로 생활하고 있는 거니? 네. 알바 왜 떼어먹으려고 도둑놈형까지 씌우는 거야? 그냥 참아요?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동수한테 사과하고 알바비 제대로 계산해서 주란 말입니다. 도둑놈한테 무슨 사과라고 무슨 돈을 줘요? 그 돈 떼먹으려고 누명 씌운 거지 않습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나가요. 돈 받을 때까지 안 나갑니다. 무슨 돈을 내놔? 동수가 이런 돈 내놓으라고! 먹고 살겠다고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는 불쌍한 애 돈을 왜 떼먹어? 왜? 이거 안 보여?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새끼가 어른을 팼어. 깡패 새끼도 꼴에 제자라고 감싸는데 그가 동수였으면 당신 죽도록 했어. 돈 떼이고 도둑놈에까지 썼는데 그걸 누가 참아?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믿어주는 사람도 없는데 걔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 누가 깡패고 도둑이야? 자식 같은 애 돈 떼먹고 도둑놈에까지 씌운 당신 도둑이 깡패야. 어른 웃기지 마. 당신 어른 아니야. 너 같은 놈보다 100배 1000배만 동수가 더 어른이고 인간이야. 인성을 강조하면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똑같은 아이, 착한 아이를 찍어내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우치사 선생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도 정직하고 책임감 있게 자기를 사랑하면서 산다고 했을 때 행복을 느낄 수는 있다고 믿게 해줘야죠. 누가요? 아이들이. 적어도요, 내가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이 바보처럼 산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게 해줘야죠. 어른이요.
저는 그런 세상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른 없는 사회, 물론 이제 우치사 선생님께서는 다양한 어른이 필요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저는 제가 믿고 있는 어른, 제가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 이제 인감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인감은 인성 감화예요. 감화, 감동 받아서 바람직하게 변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요, 진짜 현실적으로 저에게 그런 조언을 해줍니다. 사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이기적이고 자기만을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다고 변화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십니다.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와이프랑 한 10년 넘게 계속 같은 걸로 부부싸움을 하는 거 보면은 크게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누가? 어른이. 왜요? 때를 놓쳤잖아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호랑이처럼 호랑이가 나올 것처럼 풀이 자라버렸잖아요. 어느 순간 고집도 생겼고요.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제가 갖고 있는 마음들이 더 커졌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얘네들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직 풀이 덜 자랐잖아요. 아직 얘네들의 마음속에는요, 어른들에 대한 불신과 사회에 대한 불신과 또 이 사회에 대해서 안 된다라는 그런 실패감과 이런 생각보다는 아직까지는 세상은 참 행복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잘하고 잘 지내면 또 내가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한다면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라고 믿을 거니까요. 그럼 이 아이들한테 우리는 어른으로서, 기성세대로서 어떤 것을 선물해 줘야 될까요?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앞에 있는 많은 내용들을 생략을 했습니다. 어른을 찾습니다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많은 분들, 여기 있는 분들은 제가 대부분 아시는 분들이고 또 한 번쯤 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른에 대한 이야기를 설문조사를 했고 아이들한테 어른에 대한 덕목을 물어봤던 걸로 이야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이제 질의 시간도 있고 그래서 더 짧게 말씀드려서 요약하고자 하는 그 말씀은 이겁니다. 호숫가가 있습니다. 호숫가에요, 저는 오늘 돌멩이 하나를 던졌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호숫가에 돌멩이 하나를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물결이 치죠. 자,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잠잠해져요.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돌멩이 하나를 통 던져서 물결을 치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있다가 잠잠해지면 도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강연장 밖을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똑같이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또 남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어른은요, 좀 더 정직하고 책임감 있고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하는 성인군자를 얘기하는 어른은 아닙니다. 그럼 제가 말하는 어른은 어떤 어른이냐면요,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아는 어른이에요. 내 안에서 어른을 찾을 수 있는 어른이에요. 내 안에서 어른의 요소를 찾을 수 있는 어른. 때로는 내 모습을 보고 반성할 수 있는 어른. 내 자녀를 보고 또 실수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한 번 더 다시 돌아보고 제자리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어른. 그런 어른들의 모습을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보여주고 아이들이 볼 수 있게 해준다면 그 아이들은 그 어른들을 보고 배우지 않을까. 꼭 완벽한 어른, 멋있는 어른, 롤모델로서의 어른이 아니라, 롤모델이라고 해서 완벽한 어른이 아니라 그냥 노력하는 어른, 애쓰는 어른, 힘쓰는 어른, 그런 어른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잔잔한 호숫가에 돌멩이 하나 던졌습니다. 오늘 파장이 일어날 겁니다. 하지만 저도 이렇게 많이 경험을 했지만 금세 잠잠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요, 여기 계신 어머니들이요, 여기 계신 아버지들이요, 그리고 여기 계신 주변에 있는 우리 이웃들이요, 어른으로서 계속 이렇게 돌멩이를 던진다면요, 이 잔잔한 호숫가에 어느 순간 물결이 일렁이고
또는 파도가 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좀 더 많은 욕심에는 더 많은 선생님들한테 더 많은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함께 저와 같이 그 힘든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 함께 그 호숫가에 돌멩이를 던졌으면 좋겠다. 예. 아이들한테 부끄럽지 않는 우리 제자들한테 아 선생님은 그렇게 힘쓰는 사람이구나. 애쓰는 사람이구나. 그런 스승이고 그런 선생이고 그런 아버지고 그런 어머니고 그런 어른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